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나이키 스트럭처 25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게 100이라고 하면 사실 만족감으로 따져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아쉬운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발하고 안 맞는구나를 이번에 좀 느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 신발도 제가 총 7번 그래서 100km 걸었습니다. 정확히는 105km겠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사실 걷기만 한 거라서 러닝 하시는 분들이나 좀 다르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면서 좀 불편하게 걸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웃솔은 그렇게 마모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안에 이렇게 네모난 홈을 더 파놓으셨는데 이제 이런 바깥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런 홈들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홈이 사라져서 평평해졌죠. 이 정도의 마모도를 가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수한 편이었고요. 접지력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미드솔 가보면 쿠션은 약간 리액트 느낌도 있고요. 꾸덕한 느낌의 쿠션이라서 굳이 비슷한 쿠션감을 설명하라고 하면 미즈노 웨이브라이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얇은 느낌. 쿠션이 좀 적으니까 빨리 꺼지는 그런 아쉬운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쿠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에 들어간 미드솔이 쿠시론 3.0이거든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좀 딱딱해지는 느낌? 그런 건 있었습니다. 요거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쿠션감이 조금 다르다?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제가 요걸 10월부터 신었으니까요. 온도가 영하권인 때도 신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쿠션이 좀 덜 느껴진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안쪽에 아치 서포트가 충분히 올라와 있어요. 충분히 정도가 아니죠, 사실. 되게 높게 올라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높은 아치 서포트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을 텐데 이거 상당히 거슬립니다. 신발을 신으면 발 안쪽 중족부 쪽이 계속 여기에 쓸리는 느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칼발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신발을 꽉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마다 이 부위가 발 안에서 느껴집니다. 되게 성가신 느낌이 들거든요. 마찰에 관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 신발을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신발은 안정하니까요. 근데 여기 측면 부분 같은데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깔끔하고 예쁜 느낌이 좀 사라집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가피는 큰 문제는 못 느꼈습니다. 덜 늘어나는 느낌이라서 발은 잘 잡아줘서 좋았습니다. 안정적인 느낌의 가피이기는 하고요. 독립적인 설포인데 굉장히 두껍게 나와서 정상적으로 신발끈을 묶어도 설포의 두께가 발등을 살짝 좀 압박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설포가 돌거나 하진 않아서 괜찮았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두꺼우니까 신발이 좀 둔탁해지는 느낌?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100km 걸었더니 양말이 이렇게나 많이 보풀이 달라붙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충분한 마찰력이 있는 소재라는 증거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고, 문제는 이제 이 앞쪽에 에어줌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물감이 되게 큽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물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물감이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으면 양쪽이 다른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어떻게 기분이 나쁜 느낌이냐면요, 나만 신발을 뽑기를 잘못한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양쪽에 동일한 이물감이라면 이게 에어줌의 일반적인 이물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걸었을 텐데 이물감이 차이가 나니까요,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혼란이 느껴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이물감 때문에 내가 양말이 접혔나 벗어서 양말을 다시 고쳐 신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신발은 착화감 면에서 좀 진짜 많이 아쉬워요. 이런 이물감을 줄 거면 에어줌을 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약간의 단차도 느껴지고요. 이 위치쯤에 에어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얇은 스트로벨 보드가 들어있잖아요. 이 스트로벨 보드랑 이 에어줌이 있는 이 영역이랑 공간만큼이 단차가 있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이물감을 줍니다.
이번에 나왔던 페가수스 40하고 스트럭처 25는 이렇게 에어줌이 들어있는데 다음 버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선가 스틸샷이 공개가 됐는데 에어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봐선 다음 버전이 아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를까 앞으로 이렇게 에어줌이 들어간 신발을 저는 찾아서 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신었던 보메로도 약간 이런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바닥면에 어떤 질감이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착함이 확실히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신발은 추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상용으로 활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디자인과 착화감은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물감도 크게 못 느끼신다고 하면 신어볼 만한 신발이긴 한데 저는 조금 많이 실망을 하면서 신었습니다. 멤버스데이 때 10만원대에 구매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니까 AK몰 같은 곳에서 줌 스트럭처가 77,000원? 그 정도까지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7만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신발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가 주고 사기에는 좀 많이 아쉬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신발 스트럭처 25를 리뷰해봤고요. 안정감을 구현할 거면 이런 부분은 좀 빼고요. 오히려 내부에 아치를 따로 만들어줘서 관리를 하던가, 이 부분에 밀도가 다른 미드솔을 넣어줘서 그걸 좀 변형을 하던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래된 방식의 효율적이지 못한 기능을 안정화로 구현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 드리면, 고전적인 방식의 아치 서포트 별로였다. 쿠시론 3.0은 온도에 좀 취약한 것 같다. 에어줌의 이질감을 모르진 않았으나 오른발 왼발 이질감이 너무 다른 게 또 다른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조금씩 운동하시면서 건강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